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연기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 네. 먼저 3. 3. 네. 자기의 본질에서 출발하자. 이효리는 이효리다워야 살고 네. 이영자는 이영자다워야 아름답다. 영자가 다이어트해서 효리가 되면 엄청난 인류의 불행이다. 영자는 듬직해야 영자답다. 제발 살 빼지 마라. 박수리도 흑수돌도 오병탁도 김학철답게 표현한 거다. 질문하시죠. 네. 아니 뭐 이영자 씨가 살 뺀다고 해서 이게 뭐 인류의 재앙까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영자 다움은 사라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개성을 잃는 거죠. 네. 제가 이영자 씨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토크쇼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의 그 몸매에 대해서 고민하길래 1g도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빼는 순간 개성은 무너진다. 개성은 무너진다. 자기다워야 살아날 수 있는. 아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 전유성 선생님이 네. 이영자 씨가 하는 고깃집 네네. 장명을 해서 준 게 영자나라 돼지 만세입니다. 아니 그분이 장명을 가끔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소 잃고 열받아 차린 고깃집 이랴. 야, 기발하군요. 기발하죠. 스토리가 예.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예. 이영자 씨의 몸매, 네네. 이미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영자나라 돼지 만세. 그래서 제가 자기의 본질에서 네. 출발하자. 본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응팔이 네. 굉장히- 응답하라 1988. 예, 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네. 시청률도 높았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자기의 본질대로 연기한 거예요. 누구를 흉내낸 사람 꾸밈 아무도 없이, 없잖아. 네. 본질대로 연기하니까 다 살았잖아요. 그 여기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흑수돌도 박수리도 다 김학철의 본질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감독들은 네. 네 자신을 내려놓고 그 등장인물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TV 드라마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TV 드라마는 어차피 타입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네. 닮아야 돼. 그 배우와 그렇죠. 성격, 몸짓, 그렇지. 몸매 네. 왜냐하면 갑자기 변신할 수는 없어. 그런 거군요. 아까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요구? 감독님들이 네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등장인물 속으로 들어가 봐라. 그래봤자 네. 자기의 본질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TV 연기가 가장 생명이 뭐예요? 자기의 천성, 네. 자기 본질이 나오잖아. 그게 영화와 연극과는 또 다른 다른 거네요. 장면이죠. 클로즈업을 하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계 타이틀 매치를 네.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25차례나 방어한 조 루이스가 네. 링은 어떤 데입니까? 그랬더니 도망갈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 어쩜 이렇게 스포츠하고 맞아떨어집니까? 둘 다 연기, 퍼포먼스지 않습니까? 퍼포먼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도 클로즈업을 하는 순간에는 정말 눈 떨림 하나하나까지가 다 드러나는데 거기다 요즘에 고화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담인데 네네. 과거 같으면은 이제 녹화 전날 한잔 하시고 좀 혈색이나 뭐 이렇게 좀 풀어져도 이게 별로 티가 안 났는데 요새는 흑백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지. 흑백 시절에는. 이제는 더 고화질이라 절대 안 되는군요. 큰일 나는 거죠. 바로 도태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낭만이 사라진 대신에 그 자리를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 장인 정신이 채우고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모공이 다 보이잖아요. 예. 모공이. 관리를 안 하면 도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뭐 잠을 잘 못 잤다거나. 예. 여기서 하나 또 네네. 살짝 그 옆길로 가보겠습니다. 박신양의 그 제목이 뭐였죠? 배우학교. 배우학교. 네네. 1, 2회를 제가 다 열심히 봤어요. 보셨다고 다 그랬잖아요. 봤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박신양 씨의 캐릭터가 네. 제대로 표현이 됐어요. 어떤 점에서 왜냐면 그랬습니까? 박신양 씨 눈을 보면 네. 언제 한번 폭발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네. 그래서 계속 봤는데 네. 1, 2회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어. 근데 계속 보고 싶어. 그런 흡인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캐릭터를 제대로 잡았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측 불허의 시대예요. 네. 이제는 상투적인 연기를 하거나 표준적인 연기를 하거나 그저 그런 무난한 연기의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변화 그 속도도 트렌드, 빠르고. 세상의 속도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박신양 씨가 예를 들어 애기야 가자 이런 거는 김학철 연기론에 나오는 과장하지 말라 이런 것과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신양 씨 메소드 연기가 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애기야 가자를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실하니까. 아 진실하면 과장이 아니라 그것은 증폭이 된 거죠. 아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과장이 아니라 증폭. 과장은 거짓이 숨어 있지만 네. 증폭은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실이 훼손되지 않아요. 요렇게 하니까 이게 분명해지네요. 과장에는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관객이. 증폭은 진실의 증폭은 절대 귀가 불편하지 않죠. 네. 진실하니까. 그 박신양의 배우 학교 네. 거기서 박신양 씨가 왜 연기를 하려고 하느냐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그게 첫 질문이에요. 왜 연기를 배우려 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배우란 무엇인가? 3분 동안 숙제를 내준 방을 딱 박차고 나간 거예요. 3분 후에 돌아와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거는 이제 재방송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배우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는 열망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이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배우가 되려고 하는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끌어오르는 용암 같은 걸 주체하지 못해서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 비춰보면 다른 이유들이 많겠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연기 말고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아요. 흔한 말로 저는 골프도 안 쳐요. 네. 왜냐하면 제 본질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는 골프보다는 등산. 네. 산을 가는 게 제 본질하고 맞거든요. 아 그게 사람들을 더 관찰할 수 있고, 예, 많은 대화를 나눌 네. 수 있고, 그리고 그 폐활량을 키울 수 있잖아요. 아 배우의 신체 훈련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내 본질에 맞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저는 자가용을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 게 제 정서에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찰할 수 있거든. 되게 그 김학철 무명 시절에 네네. 많은 연출가들은 교보문고에서 김학철을 발견하고 모른 채 지나간 적이 많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이금희 아나운서도 저를 네. 영풍문고에서 봤다고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런 뭐 얘기를 극작가 해주시더라고요. 이반 선생님, 예, 수신대 예. 교수하던 예. 이반 선생님도 여러 차례 봤다고 예, 예. 얘기하시고. 한 번 본 게 아니라. 네. 예, 예. 또 현대극단 하시던 김의경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사실은 틈만 나면 서점에 가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간서적이 나왔고. 네. 물론 그거를 다 사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뭐 한두 권 사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고 싶은 거죠. 어떤 트렌드를 느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배우는 어떤 면에서는 안테나 같은 존재예요. 이 시대가 어떤 기류를 담고 있느냐, 어디로 흘러가고 네. 있느냐,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죠. 네. 그러니까 박신양의 배우 학교가 그런 면에서는 그 트렌드를 잘 타고 간 저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네요. 저는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네. 좋은 후배고, 이건 뭐 나이가 많아서 선후배가 아니라 저도 배울 게 있고, 저도 자극을 받았어요. 왜 연기를 배우려고 하느냐? 당신이 생각하는 배우란 정말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그 화두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마 영원히 갖고 가야 될 거예요. 늘. 그러니까 배우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다. 뭐 하여튼 그밖에 뭘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자기가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절박해서 하는 걸 거예요. 역시 출발점은 절박이죠. 자기 안에 절박성. 있는 거네요. 네. 절박성이죠. 표현하고 싶은 욕구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표현하지 않고는 못 배기니까.
누구를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아, 하지 그거는 말고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욕구가 그렇죠.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를 해라. 표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배우예요. 결국 출발점은 자기 내면이고 자기 자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가 되려고 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배우의 인생을 사는 거죠. 뭐가 되려고 이 목적 갖고 시작하면 아. 불행해진다는 거네요. 지쳐서 못해요. 그러면은 배우들도 네. 롱런 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 저 배우는 정말 연기 잘한다 그랬는데 그냥 반짝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뭘 위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거나 그 목적이 희미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결국 본인이 재밌어서 본인이 절박해서 하는 거네요. 재밌어라기보다도 절박해서. 절박해서. 그러면 왜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까? 그리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네. 그리지 않을까요? 네. 왜 등산가가 산을 가나요? 산을 타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산을 타는 거죠. 네.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도.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MBC를 봤는데 히말라야에서 조난당한 네. 그 시신을 붙들고 우는데 그 어몽길 대장 그 다큐멘터리요. 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봤는데 네. 채널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 그냥 막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하하 이건 뭐 야, 그 시신. 저건 뭐 네.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뛰어넘는 그 다큐멘터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신이 또 냉동 상태도 좋았어요. 진짜. 그 어몽길 대장 얘기. 네, 예, 예. 그 최 PD 성함이 그 지금 퇴직했는데 MBC의 그 세렝게티 만들고 그분이 연출한 거였다고 저는 네.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돌이켜 말하면 그만한 절박함이 없으면은 연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지쳐서 못해요. 뭘 위해서 한다면. 본인이 생존 이유예요. 연기하는 이유가 내가 생존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한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 그거 지쳐서 못해요. 지쳐서라도 할 수 없다. 네, 네. 그 절박함. 네. 마치 호흡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네. 연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학철의 트위터 연기방 세 번째 편인데요. 네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본질에서 출발하자. 이효리는 이효리다워야 살고 이영자는 이영자다워야 아름답다. 영자가 다이어트해서 효리가 되면 엄청난 인류의 불행이다. 영자는 듬직해야 영자답다. 제발 살 빼지 마라. 박수리도 흑수돌도 오병탁도 김학철답게 표현한 거다. 결국 자기의 본질을 잃지 않는 선에서 누군가의 캐릭터를 거기서 만들어나가는, 출발한다는 네, 거죠. 네. 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누구를 흉내내거나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면 길을 잃게 마련이죠. 결국은 길을 잃는다. 네. 본질이 그만큼 중요한 네. 거다라는. 왜냐하면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효리 씨도 이효리의 본질을 버리지 않아야 성공한다. 그런데 예컨대 댄스 가수다. 그러면은 되게 대중들은 뭐 20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효리, 이영자 둘 다 나이를 먹어갈 겁니다. 40대, 50대, 60대. 이럴 때는 변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본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40대도 섹슈얼할 수 있거든요. 50대도 마찬가지고. 왜 안 되느냐? 예. 네. 본인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네. 저는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억지로 지금 마돈나가 네. 58세 아닙니까? 저기 58년생이에요. 야, 그렇네요. 근데 아직도 섹시 아이콘으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거에 따라 순응하고 변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질을 지키다 보면 그 변신조차도 본질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마돈나는 마돈나잖아요. 네. 58년생. 그리고-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리고 그 마돈나를 여전히 마음속에 섹시 아이콘으로 간직하고 있는 대중들이 있는 거고요. 아마 70이 돼도 마돈나는 마돈나일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김학철은 저승사자 역은 계속할 수 있어도 이 천국의 제사장 역할은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뭐 네. 꼭 역할에 근거된 게 아니라 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의 천성을 사랑하는 배우가 오래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천성과 본질을 사랑해야. 네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네. 누구의 사랑을 기대하겠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과거에 안면마비도 오고 워커홀릭이 있었구나. 예. 한 3개월 집박 출입을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몸을 잘 돌봐라 어쩌라 이런 얘기에 제가 감동받은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몸이 쉬었으면 좋겠다 아프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인데 자기 자신과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기가 네 막힌 몸이 얘기네. 보내는 신호와 네 몸이 보내는 메시지도 알아채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본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마음속으로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릴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연기를 모방하지 말고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그런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찰. 역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큼 훌륭한 연기 공부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